사고 발생 28일째인 지난 7일 아직도 한 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밑으로 굴착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붕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안전 조치를 하면서 오늘 중으로 다 수습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TV 김영태 PD인데요. 그 사고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고 비숙련인 분들이 많아서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고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그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100명 정도 근로자가 투입이 되면 10명에서 15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잔해물 그 하역 작업이나 그런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숙련도나 그런 거는 지금 답변 드리긴 뭐하고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는 관계자. 기사에 나온 얘기가 과연 진실인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됐던 펌프카 업체. 이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다문화TV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당시 작업하셨던 그 분들이 다 외국인들이었나요? 우리 저 장비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펌프카에 대해서만. 장비. 저는 몰라요. 그 왜 우리한테 와갖고 그 어머니 소리를 툭 쳐오는 거를 몰라요. 그분들이 지금 다 정적을 감췄다. 그게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다들 막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우리 저 외국인들 모아보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험한 일을 하거든요. 그걸 고맙게 생각해 다문화 사람들한테 요구면 안 됩니다. 나는 듣는 소리예요. 내가 듣기로 먼저 빵 소리가 35층에서 났다고 그래요. 타고 브러쉬가 터지더래요. 여름이 HBM이 딱 때리더래. 이제 그때 우기에서 막 동시에 그 2분 차이로 변해서 지금. 당시 아파트 옥상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 중 누군가 붕괴 직전 거푸집이 부러지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1분 만에 발생한 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그 작업자들은 어떻게 좀 만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일부 언론에서 사고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목한 탓인지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 진실을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컴컴한 새벽. 일감을 찾아 인력시장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연이은 사고를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지만 생계를 위해 오늘도 차디찬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혹시 이들 중 당시 투입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주에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혹시 거기서 일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 혹시 친구분들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선생님, 광주 아파트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아파트 무너진데 몇 마디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람들. 보다 못한 인력사무소에서 취재진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도로를 경계로 저쪽은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뭐 우즈베 러시아가 많고 아파트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겨울철이라 가뜩이나 일감이 적은데 아파트 붕괴 사고 후 일이 더 줄어든 상황.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근데 일하러? 서구에. 서구에. 서구에? 네. 서구, 네. 화정동. 거기서 일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반장님 오고 있어요. 혹시 작업 반장에겐 뭔가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아, 반장님이에요? 화정동에 혹시 그쪽에서 일했던 아이고, 왜 그러시면 돼요? 그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아이고, 선생님, 아파트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그 상황이 어땠나 여쭤보려고. 모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쉬쉬하는 분위기. 당시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12시간 후 광주의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월곡동을 찾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3, 3, 5 퇴근하는 사람들. 그들 중 일부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코리안 드림을 안고 고국을 찾은 동포들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알폼 하는 거요. 알폼 설치하고 해체도 하는 거요. 콘크리트 들이붓기 전에 그 틀을 만드는 건가요? 네. 데크 슬라브라는 게 동바리가 없는 거니까 데크 슬라브가 버틸 수 있는 이상의 적재물이 저기 콘크리트 타설을 냈다는 거야, 양을. 어차피 슬라브 자체에서 하중을 못 버텨서 무너진 건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죠. 데크 플레이트는 지지대를 적게 설치해 작업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무거운 하중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2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건설 안전 교육과 거푸집 제작 교육을 이수한 뒤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있어야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나요? 그건 기본 일단 그건 다 있어야 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안전교육은 시간 동안 몇 시간 정도 받아요? 몇 시간도 남. 4시간? 네. 이거는 또 하루에 하루 8시간이요. 네, 8시간도 남는 거예요. 합법적인 건설 교육을 이수한 그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받은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외국인 친구들이 기능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작업한다 해서 끝났다 해서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낼 수는 없고 관리자가 분명히 한 번쯤은 확인을 다 하죠. 단 한 번을 됐든 누군가는 가서 보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조적인 문제지 사람 문제는 아니니까 일하는 사람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지적인데요. 그들의 말대로 실제 건설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면 관리자가 작업 방법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재해가 없도록 지휘 감독하는데요.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건설 인력을 채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뭐 현장의 관리자가 뭐 문제지 절대로 일하는 사람이 뭐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데모도 뭐 이거 줘달라 저거 줘달라 지휘를 받고 어떻게 하라면 우리 지시대로 하는 건지 억울합니다. 일부 언론들의 기사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탓하는 기사가 보도되며 고려인 마을은 한산해졌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 나가시는 분들은 영향을 좀 받나요? 어떤가요? 그 영향이 많이 받죠. 많이 받죠. 그러고서 건설 현장도 싸게 안 시킨다더만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안 시킨대. 이 일을 하다가 오늘 했으면 내일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못 온대요. 그 일을 잘 못 얻었다고. 보도가 나간 뒤 일감이 끊긴 사람들. 건설 인력을 수급하는 인력사무소도 찾는 이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이란 이유로 희생양이 된 사람들.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를 도우려 현장에 자원봉사까지 나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냉대.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 많이 나가 지키고 있잖아요. 물도 켜다주고 주소도 켜다주고 음료수도 켜다 과일도 켜다주고 빵도 켜다주고 그렇게라도 거기 사람들 지킨 사람들 조금 마음이가 조금 따뜻하게 되게 우리도 그렇게 가서 조금 도움이 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난지 지금 우리가 지금 궁금해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나쁜 이렇게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은 좋겠어요.